자, 다음 내용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떤 기능을 모아놓은 것을 어떤 특정한 기능,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집합을 함수라고 하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SQL에서도 역시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단 내장 함수를 좀 볼 건데요. 내장 함수. SQL에서 함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펜더, 즉 DBMS.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오라클이나 MySQL이나 SQL 서버를 개발한 개발사죠. 벤더. 그런 곳에서 제공하는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함수인 내장 함수가 있고요. 개발자, 뭐 사용자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개발자나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내장 함수만 볼 건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 요 내장 함수만 볼 건데, 뭐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일행 함수, 다중행 함수. 다중행 함수의 종류는 이렇게 있고요. 이것들 역시 SQL 일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단일행 값이 입력된다. 여러 개 행위 값이 입력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단일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이렇게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 변환형, 그리고 널 관련 함수가 이렇게 쭈룩쭈룩쭈룩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라클 버전, 요거는 그 SQL 서버 버전,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일단 단일행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select든, where든, order by, 뭐 from이나 group by 이런 데 쓸 수가 없고요. 요 세 가지 절에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10개의 행이 들어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요 각각의 행에 모두 다 단일행 함수를 적용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행에 전부 다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 단 하나의 결과만 리턴된다. 하나의 결과만 리턴된다. 그리고 인자 매개변수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야겠죠. 일단 자, 문자형 함수들인데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크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것 같진 않고요. 요 내용을 SQL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이렇게 뒤에 예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로우 함수, 요 안에 들어가는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준대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은 SQL 내에서 로우어, SQL 익스퍼트 이렇게 쓰면은 그 결과로는 이렇게 다 소문자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각각의 행에 예를 들어 여기 SQL 익스퍼트라고 쓰지 않고 어떤 컬럼 이름을 적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컬럼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소문자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실제로 소문자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보여질 때 소문자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이건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나 컬럼명을요. 컬럼에 있는 데이터겠죠? 정확히는. 뭐 문자열을 양쪽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내용도 이렇게 있고, 문자열 혹은 특정 컬럼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추출하는 기능도 있고, 서브스트링, 랭스, 공백 제거하는 ltrim, rtri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보고요. 자, 듀얼 테이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요. 오라클에만 있는 건데요. 모든 사용자가 쓸 수 있고요. 자, 참고로요. 오라클은 select from 이렇게 형식을 갖춰야 되죠. select 컬럼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근데 뭐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from자를 안 써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예.
근데 오라클은 무조건 셀렉트 프롬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날짜를 오늘 날짜를 알고 싶거나,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을 조회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테이블을 조회하지 않는데 프롬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쓰는 일종의 연습용 테이블이 더미라는 이름의 테이블입니다. 더미라는 이름의 테이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그래서 이 더미 테이블의 이름이 듀얼인데요. 듀얼 한번 보시면은 듀얼 테이블의 구조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 더미라는 컬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는 건 뒤에 이제 날짜형 함수에서 이제 요거 활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형 함수 보시면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문자를 혹은 두 개의 컬럼을 연결해 주는 함수, 표준 함수가 콘캣이고요. 콘캐트니스. 이건 오라클, 이건 SQL 서버입니다. 오라클 SQL 서버. 당연히 SQL 서버에서 오라클 요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쓰면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함수가 중첩될 수 있다. 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가 그렇게 중첩되진 않았네요. 이거 중첩되진 않았는데 뭐 굳이 따지면은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다시 랭스라는 함수로 한번 덮어 씌웠죠. 그러니까 두 번 중첩이 된 건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또 다시 함수로 이렇게 감싸 안을 수가 있다. 요거 해석해 보면요. 다른 거 다 됐고 DDD라는 컬럼과 TL이라는 컬럼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그 연결해서 나온 것에 글자수, 랭스는 문자열의 데이터의 글자수를 알려주는 함수거든요. 랭스를 통해서 글자수를 알려주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정 함수도 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뭐 절대값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인,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해 주는 거,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이거는 셀링, 예, 크거나 같은 최소 정수, 플로어는 같거나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제를 보시면은 아, 요런 뜻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고요. 라운드 반올림이죠. 반올림, 트렁크 내림, 잘림, 뭐라 그러지 이걸? 그냥 자르는 거, 절삭하는 거. 라운드, 트렁크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특히 라운드나 트렁크에서는 이 두 번째 인자 값으로 나오는 요것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1이면은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반올림하는 기준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2니까 반올림이 안되죠? 이거 38.5. 0이면요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의 값을 기준으로 반올림해라. 5니까 반올림해서 39가 나왔죠. 자, 이런 겁니다. 요 트렁크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게 해라. 근데 이건 무조건 자르는 거니까 반올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딱 38.523 여기까지만 끊어서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날짜형 함수 볼 건데요. 그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날짜를 전부 다 숫자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합니다. 숫자 형태로. 예, 뭐 글자가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쪼개서 숫자로 저장을 하는데요. 뭐 이유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고요. 숫자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이런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관련 함수 보시면요. state, getDate 앞에 나오는 게 오라클, 뒤에 나오는 게 SQL 서버입니다. 요 슬래시 표시가 없는 것은 공통 두 개의 DBMS에서 공통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우리는 오라클을 쓰니까 오라클 위주로 좀 보면요. extract
요 날짜 데이터로부터 year, month, day 이 중에 하나를 쓰고 from 날짜 데이터 컬럼 이름을 쓰면은 그 지정한 뭐 year면 year, month면 month 지정한 날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날짜 데이터로부터 연도, 월, 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SQL 서버는 간단한데 그 오라클은 좀 복잡합니다. 날짜 데이터로부터 요 포맷대로 YYY 요 포맷대로 이건 연도를 뜻합니다. 이거 되게 그 오라클 책 보면은 요 투 캐릭터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 거의 뭐 책 한 페이지만큼 있어요. 되게 많은데 일단은 여기 나온 것만 익히도록 합시다. YYYY 연도를 1980년 뭐 이런 식으로 연도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투 넘버 투 캐릭터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듀얼 나오죠. 듀얼 나오. 그러니까 현재 날짜를 알고 싶어요. 현재 날짜를 알려주는 뭐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시스테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select 함수 이름 다음에 끝낼 수가 없어요. 오라클은 무조건 from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from 때문에 임시로 쓰는 연습장 같은 테이블을 듀얼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SQL 서버는 from절을 안 써도 되니까 뭐 get dat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요 SQL 기본 및 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SQL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실습은 저랑 같이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요 다음 내용 SQL 활용부터는 저랑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연도 뽑아내는 거라 했죠? 이거는 월, 이거는 일. 그래서 하이어 데이트에는 여러 요 날짜 데이터 컬럼인데요. 이 날짜 데이터 컬럼 안에는 그 특정 날짜에 대한 연, 월, 일, 시간, 요일, 그런 시, 분, 초 이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날짜만 뽑고 싶잖아요. 그래서 YYYY 연도만 뽑아줘, 월만 뽑아줘, 일만 뽑아줘 이렇게 투캐릭터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할 수가 있어요. 변환 날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해당하는 문자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숫자로 한 번 더 변환해서 완전히 숫자로 바꾸는 거죠. 투 캐릭터 투 넘버 요 차이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 캐릭터 투 넘버처럼 그 변환형 함수 내용이 나오는데요. SQL에서 데이터를 바꾸는 것, 뭐 C원에서는 캐스팅이라고 보통 했었죠. 데이터의 내용, 데이터의 타입을 바꾸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적, 암시적. 그러니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암시적이고요. 우리가 딱 야 이렇게 바꿔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 명시적입니다. 네. 암시적은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DBMS에 따라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시적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투 넘버, 투 캐릭터, 투 데이트 이런 게 나오고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도 저런 게 있는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날짜에서 연도, 월, 일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YYY 연도고요. 그러니까 연도는 YYYY다. 다 월은 MM이다. 뭐 요일은 데이다. 이런 식으로 그 오라클 책에 보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포맷이. 근데 우리는 일단 교재에 있는 것만 이제 해보는 걸로 할 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한번 쳐보시면은 현재 지금 날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고 있는 요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요 형태로 요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요런 글자를 요 나누기 한 글자를 요런 형태의 환율을 그러니까 요 달러 표시가 나고 그리고 세 자리마다 쉼표를 짓잖아요. 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런 포맷으로 요 내용을 보여주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요런 이걸 돈의 액수라고 쳤을 때
원화 형태로 보여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아실 수 있고요. 자, 투 캐릭터 계속 함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를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인수의 포맷에 맞춰서 문자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실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문자 형태로 바꿔서 그냥 보여줘라, 일회성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뭐 투넘버 마찬가지고요. 집 코드 요런 컬럼을 요런 타입에 맞춰서 숫자로 바꿔서 보여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넘버로 바꾼 이유는 이 집코드 1과 집코드 2의 값을 숫자로 만들어서 더하기 위함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연습용이에요. 크게 의미 가지실 필요 없고요. 자, 케이스문 볼 건데요. 케이스문은 MySQL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공통이죠. 일종의 분기문이라고 했습니다. 분기문. 요 값이 이러면은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해라. 엔드절이죠, 완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케이스 when 한 다음에 조건 나오고 요 조건 만족하면은 이걸 써라.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2000이라고 써라. 엔드 쓰고 엘리어스 쓰고 from 테이블 이름. 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 셀이라는 컬럼의 값이 2000 이상이면은 셀 그대로 쓰고 2000이 안 되면 2000으로 보이게 해라. 이런 뜻이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법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코드는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습해 보세요. 실습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DB나 SQL을 해봤을 테니까 크게 이해가 안 되실 건 없을 거예요. 하나만 같이 보면요, 중요한 건 요거죠. 케이스 다음에 에러시라는 컬럼의 값이 when 뉴욕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출력하고 보스턴이면 이렇게 출력하고 뭐를 하다가 이것저것 다 아니면은 ETC로 출력해라. 그 다음에 케이스면 and, 그 다음에 as area alias 쓰고 from depth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다른 것들도 직접 실습해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널 함수인데요. 널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은 정의되지 않은 값입니다. 0도 아니고요, 공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값이에요. 비어있는 값, 무. 예. 그래서 널은 뭐 프라이머리 키나 뭐 난널 제약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에는 뭐 언제나 들어갈 수 있고요. 널과 어떤 값을 연산해봤자 무조건 열입니다. 널과 연산되는 것은 무조건 널이에요. 그래서 이 널을 이 널이냐 아니냐를 널일 때 그 널 대신 다른 값으로 치환해라, 대체해라, 이런 기능을 해주는 함수들이 있는데 오라클에서는 MVL, SQL 서버에서는 이즈널입니다. 이즈널은 MySQL에서 특정 컬럼의 값이 널이냐 아니냐를 검사할 때 또 이즈널이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냥 사례인데요. 널 값의 대상이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보통 0으로 쓰고요. 문자인 경우에는 의미 없는 문자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비워놓는 것보다는 0 또는 의미 없는 문자로 채워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널에 뭔 짓을 해도 널이고요. 자, 널 함수 관련인데요. MVL, 이즈널, 널이프, 콜러러스. 이거 발음 매번 헷갈려요. 콜러러스. 요거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볼 건데요. 이게 다 나오나요? 다 내용이 나오네요. 한 번씩 보시면요. 일단 우리는 모라클을 쓰기 때문에 MVL 함수 한번 볼게요. MVL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이 첫 번째 인자의 값이 널이면은 이 두 번째 인자의 값을 출력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포지션이 중요한 것만 볼게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시고요.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포지션이라는 컬럼의 값이 이제 모든 행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모든 행에 대해서.
포지션 컬럼의 값이 만약에 널이면은 없음으로 표시해라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없음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냥 표시만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두 번째 SQL은 같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포지션의 컬럼의 널 값에 대해서 MVL 함수를 써서 처리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좀 길게 케이스문을 써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자,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과가 같아요. 하지만 방식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이 쓰이죠. 보통 연봉 같은 거 계산할 때. 네, 여기 보면요. 커미션은 말 그대로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통 널이 들어가는데 이걸 널로 하면은 널에 뭔가 연산을 해봤자 널이잖아요. 그래서 널 값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0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커미션이 없다면 비어있다면 0으로 바꿔라. 그래야 이렇게 이런 연산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널이프는요. 요식과 요식이 같으면 널, 같지 않으면 요 첫 번째 값을 리턴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널이프 mgr7698 mgr 컬럼의 값이 7698이면 널을 하고 널을 리턴하고 같지 않으면 7698이 아니면은 그냥 이 첫 번째 컬럼의 값을 리턴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의 값이 첫 번째 컬럼의 값과 두 번째 컬럼의 값을 뭔가 비교를 할 때 쓸 수 있겠죠, 보통.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케이스문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밑줄 친 부분이 똑같은 기능이에요. mgl 값이 7698이면은 너를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mgl 컬럼의 값을 출력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컬러러스 뭐냐면요, 널이 아닌 최초의 식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제를 보죠. 컬러레스고 COMMSAL 이렇게 나옵니다. 자, COMM이 자, 요 커미션이 만약에 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커미션이 리턴합니다. 근데 커미션이 만약에 널이에요. 그러면 요 셀 컬럼의 값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널이야. 그러면은 그냥 널이 출력됩니다. 즉 요 안에 몇 개의 매개 변수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매개 변수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널이 아닌 첫 번째 컬럼의 값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 보면요, 요 내용을 요 두 개의 SQL은 같은 결과를 리턴합니다. 요 컬러렛을 써가지고 요 짧은 문장이 케이스를 써서 길어지면요, 이만큼입니다. 엄청 길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래요. 케이스문 배웠으니까 요 내용과 지금 요 내용이 어떻게 같은지를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QL 실행해 보면은, 실습해 보면은 동일한 결과를 리턴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길었는데요. 함수 내용 일단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